안녕하세요. 초보식물남자 초식남이에요. 저는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고요. 오늘은 실내 식물을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물주기입니다. 식물 물주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식물에게 물을 줬을 때 식물의 뿌리가 썩지 않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식물이 죽는 이유는 과습 증상 때문인데요. 식물의 뿌리가 계속 젖어 있으면은 썩게 됩니다. 그래서 썩어서 물을 못 먹으니까 시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시려면은 뿌리가 썩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물의 물 사용 능력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햇빛이 쨍쨍하면은 광합성을 하고 흙이 빨리 마르고 온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흙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물을 자주 줘야겠죠. 그런데 실내 안쪽에 바람도 없고 빛도 없고 성장도 하지 않는 화분이 있어요. 그 화분에 물을 많이 줘버리면은 흙이 안 말라서 뿌리가 썩어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식물이 놓여있는 위치, 그 환경을 보고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줘야 할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을 찔끔 주셔도 되고 엄청 많이 주셔도 되고 물이 고이게끔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을 주든 간에 그 물이 기간 내에 마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홈카페예요. 두 번째는 비료인데요. 커피 찌꺼기나 이런 티백, 이런 천연 비료는 엄청난 효과를 내는 대신에 부작용이 발생되게 돼요. 이 티백이 흙에 들어갈 경우 흙을 산성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커피 찌꺼기나 이런 녹차 티백을 흙 위에 올려주고 비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행동이라고 하네요. 시중에는 이렇게 전문성 있는 원예 비료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런 전문 비료를 사서 뿌려줘야 부작용이 덜합니다. 처음에는 시판된 비료와 동일하거나 더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흙을 산성화시키고 벌레가 발생된다든지 기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점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식물은 휴면기라는 게 있는데요. 온도가 낮아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성장을 멈추고 휴면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휴면 상태로 돌입했을 때 비료를 주면은 식물이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녹차나 커피 찌꺼기, 기타의 것들을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 화분에 부작용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실수는 바로 분갈이인데요. 분갈이를 하지 않으면 식물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물을 분갈이 하지 않아도 바로 죽지 않습니다. 여기 아래서 뿌리가 탈출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가 꽝꽝 묶인다고 해서 식물이 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식물 초보 여러분들은 식물을 처음 키워보시기 때문에 뿌리가 묶였을 때 바로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분갈이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식물이 죽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분갈이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분갈이를 하면 식물이 잘 자라는데 부작용이 뒤따를 수가 있거든요. 식물 초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분갈이 실수는 화분 크기예요. 그 화분 크기 공식은 제가 저번에 설명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가지치기인데요. 실내 관엽식물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빛이 있으면 성장이 빠르게 되는데 너무 음지 쪽에 놔두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장을 하지 않는 식물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버리면은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식물을 자르는 이유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 예쁜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에 가지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지치기가 있는데요. 외목대가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가지치기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 가지를 다 잘라줘 버렸어요. 막무가내로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이 식물이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칼란디바도 여기 옆에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외목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댓글에 외목대를 뭐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디서 외목대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옆에를 다 자르면은 여기서 야자수처럼 얘가 자라고 여기 끝을 잘라주면 이제 새 생장점이 나와서 이 토피어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소름 돋죠. 아래를 자르면 안 되고 얘를 계속 키운 다음에 내가 원하는 키가 되었을 때 잘라요. 그러면 거기서 새 생장점이 이렇게 나오겠죠. 새순이. 그때 이제 아랫잎사귀를 하나씩 따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순서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든 이 외목대 식물들은 생김새는 외목대인데 그 토피어리 외목대에 적합하지 않은 순서로 만든 거예요. 봄 되면 살아나고 순서가 뒤바뀌었어도 어떻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식물이 너무 아프게 그 무리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외목대를 잘못 만드시는 분이 있을까 봐 이렇게 알려드리네요. 5번째는 식물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식물들은 한 자리에서 빛에 적응을 하는 편이에요. 오늘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이 성장을 조절하고 그 환경에서 이제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을 여기다 놨다가 저기다 놨다가 계속 옮기게 되면은 이 식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옮겨 놨다면은 그 자리에 계속 놔두고 키우는 것이 좋아요. 물론 빛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빛이 적거나 하면은 공간을 조정해 줄 수 있지만 식물이 잘 자라는데도 여기저기 이렇게 옮기면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네, 오늘은 식물을 키우다가 흔히 하는 실수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계속 실수를 하는 이유는 식물 키우기가 처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식물 키우기 방법이 어디 명확하게 딱 나와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안 환경에 따라 식물 키우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집 환경에 맞는 식물 키우기를 아셔야 됩니다. 물주기, 비료주기, 가지치기, 옮기기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큼 아주 쉬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행동을 하고 그 시행착오 속에서 깨닫고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집에서 식물 키우는 초보식물 남자 초식남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